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들의 인생관, 사회관, 직업관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비 아나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진우 씨, 최다혜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 시간 이 두 분의 컬러풀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유진우, 최다혜 파워 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도전하는 젊음 두 분의 아나운서 지망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비 아나운서 유진우, 최다혜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타이 먼저. 네. 저는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23살 아나운서 지망생 최다혜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중이고 이제 26살 아나운서 꿈꾸고 있는 유진우라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아직 대학생, 또 꿈은 아나운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이 어떻게 같이 나오셨어요? 아는 사이신지? 네, 저희 학원 같은 반이어서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같은 반 동기입니다. 네, 같이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준비하신 지가 꽤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작년 10월 달에 이제 처음 꿈을 갖게 돼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좀 전문적인 기관에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해서 아카데미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20살 때 처음 아카데미에 좀 작은 아카데미에 들어갔다가 네, 그리고 나서 잠시 쉬다가 다시 최근에 시작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다들 이제 학원을 다니시면서 또 같은 반을 다니시면서 같은 꿈을 꾸고 계신다라고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꿈꾸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나운서긴 한데 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는지가 궁금해 주는데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저를 좀 가꾸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그래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가꾸고 또 발전하는 제 모습에 기쁨을 느끼는데요. 또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자신을 가꾸고 또 그런 제 모습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유진우 씨는? 저는 이제 하나 좀 계기가 있었는데 네. 작년 12월 달에 그 녹사평역에 있는 이태원 시민 분향소에 제가 한번 찾아갔었거든요. 네. 네, 목적이 있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추모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있다가 지상파 방송국 뉴스데스크랑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펑펑 울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실제로 나오게 된 거예요, 뉴스데스크에. 제가 원래도 이제 할아버지께서 변호사셨고 아버지께서는 PD셔서 좀 세상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 관심이 점점 약간 좀 뭔가 사회가 되게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되게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뉴스에서 좀 이제 인터뷰를 통해 뉴스 화면으로 좀 나오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다.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가 돼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얘기랑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생각해서 이제 아나운서를 꿈꾸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얘기를 전하는 건 기자가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기자도 세상 얘기를 전하는데 네. 전 아무래도 또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아나운서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나운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계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말하는 걸 좋아해서 한번 다녀볼까? 학원을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취업 준비 같은 게 좀 어렵고 버거워서 그냥 잠시 쉬다가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보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앞에서 나오는 거,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만 저 학생들에게 집중이 돼서 언제 숙제를 했지? 이렇게 막 계속 체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 자신에 집중을 하면서 저를 갈고 닦아서 이제 좀 이런 식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의 모습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이제 아나운서라는 학원도 다녀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밖으로 많이 나를 드러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성향도 굉장히 맞는데 본인의 성향은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학창 시절부터 네. 약간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했고 사람 이끄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다행인지 이제 사람들도 저를 좋아해줘서 되게 앞에 나서는 일은 많았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부를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는 제가 PD였었는데 예. 근데 카메라 앞보다는 뒤에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앞에 나서고 싶다. 그래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카메라 뒤보다 앞이 더 저에게 체질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희 씨는요? 저는 사실 원래는 내향적인 편이었는데 그래서 발표도 잘 못하고 막 손들거나 이러면 얼굴 빨개지고 그랬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어떤 말을 했더니 뭐 도움이 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혜는 말을 잘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말하는 거에 관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또 전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서 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다가 이제는 대중 앞에서 말을 해봐야겠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장점들을 다들 찾아야겠다라는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나운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요.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 같은 예능을 잘하는 아나운서도 있고 보도나 교양이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혹시 자신 있는 분야가 있으면 아니면 또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어떤 것인지. 저는 리포터나 네. MC 쪽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밝기도 하고 네. 좀 텐션이 있다, 에너지가 높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약간 제 방송을 보면서 웃음을 머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전 사실 처음 아나운서 하는 꿈 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는 이제 뉴스데스크 앉는 게 목표긴 하지만 저는 되게 관심 분야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스포츠, 정치, 경제, 시사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저는 한 분야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인 아나운서가 되고 싶습니다. 네. 보면 이제 이 아나운서라는 게 말씀한 것처럼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전달하는 뉴스의 전달자 역할도 있지만 되게 즐겁게 해주는, 아까 다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즐겁게 해주는 연예인스러운 부분도 틀림없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나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질 수 있다를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좋아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는 아나운서로서의 경쟁력 혹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관심을 가지는 요소. 뭡니까? 그 요소. 아무래도 아나운서답지 않은 좀 곱상한 외모라고 생각합니다. 외모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물론 다른 내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아무래도 시청에 있어서는 좀 자극적인 요소도 중요하니까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제 밝은 미소와 보조개입니다. 본인의 매력은 보조개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겠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변 반응도 되게 궁금해요. 어떤 식의 대답을 해줬을지 이번에는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떤 걸 꿈꾸든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그리고 뭐 지인 같은 경우에도 선배나 후배나 다 할 것 없이 되게 잘 어울린다, 잘할 수 있다 말을 해주는데 정말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멋있는 척하지 마라, 진지한 거 웃긴다, 어울리지 않는다, 네. 유명해져도 스타병 걸리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해주십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다들 응원을 해줬다. 네. 저는 정말 친한 친구가 없나 봐요. 다들 너무 잘 어울린다고 또 가끔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받은 모습 보여주면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아나운서 같다,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응원만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좀 하셨어요. 어떤 걱정이요?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혹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게 될까봐 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오랜 기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앞서 잠깐 이야기는 나왔지만 난 언제부터 준비를 했고 어떤 준비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을 텐데 이번에는 다혜 씨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는 한 작년 한 중순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처음에는 이제 기본기만 다지려고 발음이랑 발성 부분만 신경을 썼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취업 준비랑 다를 게 없이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프로필 사진도 찍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또 찍어야 되고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지금은 준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
부주신. 저는 이제 작년 10월, 11월부터 준비해서 네. 이제 한 반년 조금 넘어가는 시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준비 같은 경우는 전 사실 아나운서라 해서 다른 취준생 분들과 막 크게 다를 점은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똑같이 이제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공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요건에 맞추어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신에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그냥 정해진 대본을 그냥 달달달 읽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는 직업이니까 저는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평소에 정말 다양한 분야, 정치든 경제든 좀 지식을 갖추려고 꾸준히 이제 뉴스랑 이제 뭐 보도 자료, 그다음에 뭐 속보 같은 것들 다 신경 쓰면서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 이제 일반적인 취준생도 비슷하지만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위해서 토익 학원을 다니잖아요. 영어 점수 때문에. 학원도 다니시는 거죠? 학원에선 어떻게 배우고 어떤 도움이 됐나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우 씨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될까가 이제 가장 좀 준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제 생소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저도 다녔었던 건데 이제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야지 서류를 통과하고 면접 때는 어떠한 질문이 있고 어떠한 과정이 있고 뭐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이제 그리고 학원 다니다 보면은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갖추게 해주시거든요. 이제 속보나 뭐 기상 아니면 리포터 다이가 말했다시피 그래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혜 씨. 근데 저 학원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제가 직접 집에 와서 따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서류 작성하는 것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실 학원에서 서류를 작성해 주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토대로 내 걸로 만들어 보고 집에서 또 해보고 수정을 받아보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시기만 하시고 다 제가 스스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장르, 뭐 리포터, 기상캐스터 다양한 장르를 다 배우는데 그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이렇게 방법만 가르쳐 주시고 또는 너가 이런 점이 부족하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봐. 이렇게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하게 학원도 다니고 혼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일반 취준생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데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않은 상황에서 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딱 어느 시험에 통과하고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뉴스를 읽고 한번 내 생각을 적어보고 또 시사나 칼럼을 읽고 다양한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데 이게 늘고 있는 걸까 싶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나아가고 있고 맞는 길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때가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아직까지 몇 번이나 내보셨어요? 서류요? 네네. 한 60번은 넘지 않나. 그러셨군요. 네. 그때 내 1차에서 딱 서류에서 떨어질 때.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내가 가진 능력과 열정, 재능은 이 종이 몇 장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심사위원 분들께서는 처음에 이제 서류를 보실 때 그것만으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탈락할 때 내가 이 종이 몇 장으로 아직까지는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서류 테스트는 항상 어려운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서류 테스트 말고도 아나운서 시험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저도 회사 안에서 보면 카메라 테스트도 1차, 2차, 3차 뭐 이때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필기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를 원하는 곳도 있고 다양한 이른바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스펙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런 말 좀 부끄럽지만 네. 정말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 네, 일단 카메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네. 그냥 아나운서는 발음과 발성만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던가 그 시점을 또 잘 맞춰줘야 되고 또 편안한 표정과 제스처와 또 좀 여유 있는 모습? 그런 게 또 카메라 앞에서 정말 잘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어렵고 또 다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나운서 준비생은 아직 티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많이 벗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필기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과생이기도 하고 좀 수시로 대학을 가서 그런지 이게 정말 계속 붙잡고 독해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출을 또 풀어보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네. 진우 씨는요? 저는 이제 점수로 환산되는 자격증 같은 경우는 다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2차나 3차 같은 이제 실무 면접이나 인적성 면접에서 이제 저에 대해 여쭤보신 질문들이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랑 이제 합격을 위해서 말하는데 자신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이제 대답하고 생각할 때 약간 괴리감을 느낄 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따로 근데 미리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다 연습해보긴 하죠. 네, 합니다. 네, 그때도 그런 느낌에 대해서 연습은 안 하셨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네. 내가 생각하는 나랑 합격을 위한 나 거기서 이제 그 교집합을 좀 찾아내는 과정을 본인이 생각하는 나와 합격을 위한 나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나는 네. 조금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이제 물론 진지할 때 진지하지만 조금 사람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아나운서란 직업은 네. 매사에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좀 냉철한 면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함과 차가움 그 좀 사이 미지근한 온도를 좀 찾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방송국에 아까 뭐 60번 정도 서류 냈다고 하는데 몇 번 정도 내셨어요? 저도 그 정도 됩니다. 많이들 내셨는데 지원하면서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 이번에는 먼저 얘기하시죠. 아, 저는 네. 그 이제 지원을 하려면 포트폴리오 영상이라는 걸 또 찍어야 요즘에는 돼서.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진만 나갔는데 실제로 방송하는 모습을 담긴 걸 찍어서 내는 거죠. 동영상으로. 맞아요. 네네. 그러려면 이제 의상도 좀 빌려야 되고 헤어 메이크업도 받으러 샵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헤어 메이크업 샵을 예약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운전해서 가려고 했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늦으면은 좀 시술도 어렵고 또 일단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타이어가 펑크 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일단 어떡하지 하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급하게 버스를 타고 막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갈아타서 갔는데 네. 이제 간신히 메이크업을 또 감사하게 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날 뭔가 하루 처음 시작이 좀 이게 좀 진이 빠졌다 보니까 그날 촬영을 하고 하는데도 막 갑자기 비 오고 야외 촬영이었거든요. 네. 그날 기상캐스터가 떴어가지고 그래서 야외 촬영이었는데 비까지 와서 막 갑자기 또 구름이 막 끼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떡하지? 그리고 급하게 찍고 친구랑 고기를 먹으러 갔던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곱상하게 받고 고기를 열심히 구워 먹었습니다. 그렇군요. 신우 씨는요? 저는 이제 아나운서 면접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한 방송사에서 이제 연애 프로그램 제안이 와서 미팅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도 이제 좀 생소할 뿐더러 이제 그때가 이제 저 혼자의 작가님 몇 분, PD 몇 분님 해서 이제 한 8분, 9분 정도 계셨거든요. 이제 1대9 미팅 자체 좀 살짝 당황스러웠는데 그다음에 연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 전에 연애사 같은 거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과거 생각하다가 네. 미팅에 좀 눈물을 약간 보일 뻔해서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시험과는 좀 다르지만 네. 방송국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지금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아나운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내가 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혹시나 찾아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먼저 신훈 씨부터 이번에는. 네, 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년 10월, 11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네. 올해 한 6월 달쯤에 한번 왔어요. 슬럼프가? 네, 맞습니다. 좀 나한테는 재능이 없는 것 같고
이 길이 진짜 맞는지 좀 의문도 들고 그럴 때 저는 좀 주변 사람들 이제 너무 다행히도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가족이나 뭐 선배나 친구들이나 다 약한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너무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느냐. 주변에 되게 강한 사람들이 많네요. 채찍질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채찍 몇 대 맞고 네. 아,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이제 또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변 사람들의 채찍으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있다. 네. 다혜 씨는요? 아, 저는 최근에 그 학교를 지금 다니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랑 또 학원이랑 거리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학교 시험 기간이 딱 겹치니까 좀 평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을 좀 잘 못 잤어서 예민해지잖아요. 잠을 못 자면.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몸이 막 또 환절기까지 겹치니까 몸이 아프고 막 코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 성적이 엄청 월등한 것도 아니고 여기 아나운서 준비해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편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힘든데 결실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 잠을 많이 자니까 낫더라고요. 마음도 낫고 이제 몸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잠을 또 많이 자거나 또는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은 많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